자, 거기 제혁이 인강 보고 있는 제혁이도 여기 시험 범위니까 잘 봐. 224페이지 봐. 거기 에너지띠 이론과 물질의 전기 전도성인데 여기 대빵 쉬워. 10분도 안 걸려. 여기 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이거였어. 수소 에너지 준위할 때 사실 보통 이제 이걸 우물처럼 그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했잖아. 수소에 있는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네? 근데 일반적인 수소 같은 경우는 기체잖아. 분자 사이원을 논단 말이야. 근데 이건 고체 같은 애들은 이런 원자들이 여러 개 있단 말이지. 그럼 이런 애들이 여러 개들이 이런 선들이 겹쳐. 한 샵하게 겹치진 않거든. 근데 아주 미세한 간격을 두고 겹치면 이게 바로 B가 되는 거야. 이게 그 유명한 에너지 B야. 네? 그럼 니들이 열 건 하나야. 맨 위에 있는 B. 이걸 뭐라고 그래? 원자가 B라고 해. 그럼 중요한 건 지난도 얘기했지만 수소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13.6의 n제곱분위 할 때 요 마이너스가 구속돼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 원자까지 B도 아주 구속이야. 에너지가. 전자들이 잡혀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전기력 힘에 의해서. 그럼 요 위에 B가 하나 더 있어. 이게 뭐야? 바로 전도띠야. 그리고 요 사이를 B틈이라고 해. 느낌 오죠?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극복하고 올라가면 여기서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오케이? 특히 얘가 올라가고 남는 구멍을 뭐라고 해? 양공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결국 전도도 전기가 잘 흐르냐는 이 B틈에서 결정되는 거야. 그럼 도체는 얘가 뭘까? 작아. 부도체는 커. 중간 정도가 뭐야? 반도체다. 어려운 얘기 아니지? 자, 뒤로 넘겨. 자, 그럼 227페이지로 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여기 봐. 자, 세미컨덕터라고 하는데 반도체는 이제 여기 도핑,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타입이 바뀌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너희들 통합해서 이걸 다뤄봤겠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규소들은 체외각 전자가 4개라고. 그럼 옆에 있는 규소들을 꼬시죠. 너희가 나랑 공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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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8개를 만족하려고 옥텟 규칙을 하지. 네? 근데 여기다 이제 도핑을 하는 거야. 이제 두 가지야. 13족을 도핑하거나 15족을 도핑하거나. 대표적인 게 13족 알루미늄. 그럼 알루미늄 도핑하면 자, 얘가 전자 구멍이 하나 나와. 이게 바로 양공이야. 이게 왜 이름이 양공이냐? 마치 플러스처럼 행동을 해. 예를 들어 여기가 플러스 극이 마이너스 극이면 여기 양공이 있었어. 그럼 이 전자가 이리로 이동을 하면서 양공을 채워. 그럼 여기 양공이 생겨. 그럼 이 전자가 또 이리로 가면 채워. 그럼 양공이 마치 플러스처럼 이동해. 그래서 원래 이름 홀이야. 네? 근데 마치 우리가 플러스 같다고 해서 이걸 양공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게 13족을 도핑하면 양공이 바로 주요 전하 운반체라고 하거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동하는 양공이 주요 전하 운반체다 이런 얘기다. 그럼 15족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인 같은 애를 넣으면 전자가 하나 남아 돌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인 같은 애를 넣으면 전자가 하나 남아 돌아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양공이 없다는 건 아닌데 얘가 주도 많다는 얘기야.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자 뭐라고 하냐면 얘는 아 플러스 타입이라고 해서 P형 타입이라고 하고 포지티브 플러스 타입 얘는 네거티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와. 이 두 개를 붙이면 이게 바로 뭐냐면 PN 접합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 그럼 이제 순방향이라는 거지. 뭐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 플러스가 P형과 연결되는 거야. 외우기도 얼마나 좋냐. P가 플러스라는 뜻인데. 그럼 양공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 그럼 얘 접하면서 모여들어. 이게 사실은 거의 국룰이야. 이벤트가. 양공과 전자가 접하면 모여든다. 오케이? 그럼 이게 순방향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럼 역방향이면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얘는 양공은 일로 가려고 하고 전자는 일로 가려고 해요. 뭐라고 하죠? 양공과 전자가 접하면서 멀어진다. 이게 역방향이다. 그래서 그냥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리가 보통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표시냐?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만 이쪽으로는 전류가 못 흐른다. 이런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는 전류가 흐르지만 이렇게는 못 간다 이거야. 이런 건 이제 정류작용이라고 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정류작용이 이렇게 생겼어. 대표적인 정류작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지. 자, 이제 교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아답터라고 해. 보통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집에 올 때 이 중간에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서 교류로 발전을 바꿔. 그러니까 발전을 한다면 송전을 할 때는 교류를 하는데 집에 와서는 다시 직류로 바꿀 때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 보면 그 노트북에 어댑터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이런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얘가 만약 전류가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이 시계 방향 전류를, 자 이 시계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 그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럼 가자. 띠리리리 막혔죠. 띠리리리 막혔죠. 띠리리리 띠리리리 어디로 갈까요? 위로 못 가고 아래로. 네, 꼭 알아도. 자 이게 좀 이따 바로 문제 풀 건데, 모든 우리가 쓰는 직류 회로는 전제 조건이 있어. 첫 번째, 도중에 끊어지면 안 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폐회로라고 해. 쉽게 말하면 개회로는 안 돼. 열려있는 회로는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진 건 안 돼. 이런 걸 개회로라고 해. 열려있다고 하거든. 폐회로 해야 돼. 두 번째는 항상 전류는 플러스에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거꾸로 못 올라가. 사실 생각해봐. 여기다 물을 넣었어. 물을 바닥에다 까면 안 흐를걸? 근데 얘를 기울여봐. 흐르지? 이게 전이차야. 그럼 물은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거 있어?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건 없단 말이야. 네? 그럼 여기서도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고.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여기 어떻게 될까? 반시계죠? 자, 그럼 가자. 띠리리리리띠띠띠 막혔죠? 막혔죠? 그럼 아까랑 전류가 똑같아. 그럼 띠리리리리띠띠띠띠. 알겠어요? 자, 뒤에 문제 풀게요. 뒤에 넘겨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240페이지의 18번 문제인데, 이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먼저 17번을 한번 해볼게요. 239페이지 17번 먼저 연습을 해봐. 선생님이 이 문제 풀어주고 그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이게 피앤 접합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239페이지) 17번. 자, 17번부터 먼저 볼게. 지현아 봐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지금 보면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4개 스위치 S12를 연결하고 나에서 S12를 전구와 연결했을 때 그림 나에서는 S1만 닫고 전구와 검유계를 관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서 우선 나 과정은 S12를 모두 열었대. 그랬더니 전류가 안 흘렀어.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봐. S12를 열면요 우선 끊어졌으니까 이 새끼 나가래요. 그죠? 그러니까 회로가 연결된 회로, 폐회로는 요것도 끊겼어요. 여기도 끊기고 여기도 끊겼으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폐회로, 닫혀있는 회로는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이제 안 흘렀다는 건 이 새끼가 망가졌거나 이 새끼가 망가진 거야. 둘 중에 뭐가 망가진지 나는 모르겠어.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봐. 다에서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S1만 닫았더니 전류가 지금 흘렀어. 근데 전류가 또 이렇게 흘렀거든. 여기가 지금 C야. C인데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 새끼가 병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됐다가 여기까지 흘렀어 전류가. 됐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였던 거야. 근데 여기가 막혔던 거야. 근데 여기를 딱 뚫어줬더니 어머 길이 생겼어. 그럼 여기가 피해 있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그럼 라는 뭐냐면 S1, 2를 모두 닫긴 닫았는데 전구의 단자를 바꿨대. 그럼 이렇게 된 거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고, 그죠? 여기도 닫았어. 그럼 가자. 뚜루두루 뚜뚜 여기 막혔어. 어차피 못 가. 뚜루두루 뚜뚜 여기도 막혀서 못 가. 그러니까 일로 가야 돼. 어머 웬일이야. 이번에도 C에서 D야. 자, 그래서 답은 기억. Y는 바로 뭐예요? P형 반도체 맞는 거고. 나에서 A는 자 처음에 A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D는 틀렸고. 또 답이 CS1 D가 되니까 요것도 틀린 거야. 답은 그래서 뭐만 된다? 기억만 된다. 됐죠? 자, 그럼 뒤에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요 문제 풀려고 푼 거야. 18번. 240페이지 18번을 풀고 싶어갖고 연습을 한번 했던 거야. 17번. 참고로 다음 주엔 마더텅 그리고 각자 자료 다 갖고 와야 돼. 다음 주엔 좀 문제를 많이 풀 거야. 내가 돌아서 계속 풀면 보고 할 거니까. 알겠죠? 많이 풀어오고 질문도 많이 갖고 오셔야 돼. 됐죠?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안 풀어도 되고.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그 서정이도 그 답지가 있어. 해설지가. EBS에. 그걸 좀 뽑아야 돼. 그 참고해서 보고 또 풀면서 보고 이렇게. 자, 이거 봐봐. 자, 이 문제에서 지금 핵심은 이거야. 아마 스위치를 열든 닫든 요 회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지. 그럼 말해봐. 스위치를 열어도 닫아도 상관없는 회로는 요쪽이 아니야. 요쪽이지. 지금 이렇게는 안 되나요? 병신아 나갔다가 어떻게 다시 들어가? 플러스에 나가면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며. 그러니까 요게 이 노란색이 뭐냐면 바로 여기야 여기. 요 회로라고. 그러면 얘가 요쪽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돼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지. 만약 얘가 N표였으면 거꾸로 쓸 거야. 이렇게 돌아서 거꾸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얘는 그지? 아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지금 이 얘기야. 그럼 항상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P인 거야. 돼? 오케이? 그럼 얘가 스위치를 닫으면 왜 방향이 거꾸로 돼? 자, 얘는 파란색인데 잘 봐. 왜 스위치를 닫으면 얘가 뒤집혔을 거냐 이거야. 왜 그러냐? 얘가 닫아폈을 때 요렇게 가. 여기는 어차피 못 가요. 옆방이니까. 그럼 얘가 슈르르르 아까랑 똑같아. 그죠? 일로 갈 수도 없어. 옆방이니까. 그죠? 그럼 얘가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들어가야지. 그럼 여기가 P니까. 자, 요거 때문에 애들이 존나게 나한테 물어봤어. 시험 끝나고 봐봐.
고3 애들 이거 끝나고 재수 애들 나한테 와서 선생님 뭐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처음에 잘 봐봐 재현아. 선생님 요거 처음에 갈게요. 이렇게 해도 갈 수 있잖아요. 뭔 개소리야. 이렇게 어떻게 가? 아니 플러스로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플러스로 들어가? 그런 게 어딨어. 야 세상에 전류가 플러스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어딨냐 이 세상에. 뭔 얘기인지 이해되냐? 자 빨리 정리해봐. 그러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데 어디가 먼저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 방향이 있죠. 그게 아니라 그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처음에 여기. 아 반대 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얘를 스위치를 열든 닫든 상관없다는 건 요 세 개는 상관이 없잖아. 요건 요쪽 회로가 아니라 요쪽 회로에 상관이 없어야 되니까 요는 전류가 이렇게. 아니 이걸 보고 찾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올라간다. 오케이? 여기가 만약 MP가 꺾어서 요게 처음에 그거야. 그래야 이렇게 전류가 들어갈 거야. 근데 이제 이해돼? 됐어요? 시간이 됐니? 자 넘겨 247페이지로 갑시다. 자 247페이지. 반도체는 이런 비슷한 문제가 많으니까 훈련을 좀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오늘 이제 하는 것 중에 큰 골자가 이제 자기야. 아마 다음 주가 전자기 유도가 될 거야. 알겠지? 내 학교에서 아마 전자기 유도가 안 나갔을 거. 나갔니? 안 나갔지 그치? 지금 자기 나가고 있을 거야 아마. 아예 다다음 주 시험이 되면 자기 자기 하고 있겠지. 자기 안 했어요. 반도체 하고 있어? 반도체 했어요. 진도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지금 했어? 자 알았어 여기 봐. 자 그럼 여기 두 가지 아마 사실 우리가 자기장을 배우긴 하지만 파트가 크게 두 개야. 자기장도 배우지만 자성체도 배워. 오케이? 문제는 그 둘 다 골고루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자기장을 좀 먼저 얘기를 하면서 자성체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봐. 우선 자기장을 우리가 매그네틱 필드라고 하는데 줄여서 그냥 B라고 해요. 재밌는 건 거기에 B자는 없어. 돼? 근데 아무튼 매그네틱 필드인데 보통 이제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한번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전기역 할 때 얘기했지만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장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돼? 자기, 여기, 작용하는 공간 이렇게 얘기하면 돼. 맞죠? 근데 이제 저기서 되게 좀 어려운 멘트가 몇 개 좀 나와. 뭐냐면 자기라는 말도 나오고요. 자화라는 말도 나오고요. 자성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다 좀 헷갈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우선 이 자기라는 게 뭔지 잠깐 해보면 우리가 원자핵을 이렇게 봐봐. 그럼 이제 원자핵은 플러스를 띄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돌아. 정확히 하면 이제 공전을 하는 거지. 공전. 그럼 전자라는 것이 공전한다는 건 전류가 흐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자 그럼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 게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전류는 뭐야? 반대야.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전류는 뭐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럼 무슨 얘기냐? 전자가 이렇게 돌면 마치 원자 내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 거나 진 게 없어. 그럼 이걸 앙페르의 오른나사라고 하거든. 그럼 얘를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감아줘. 그럼 이 엄지 쪽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N극의 축이 생긴다. 이 녀석의 축의 이름이 원래 자기 모멘트야.
얘를 원래는 뮤라고 써. 자, 그럼 다 필요 없어. 우리 이거 줄여서 그냥 자기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한다면 원자 자체가 사실 자석이야. 엄밀히 말하면. 알겠어? 근데 우리 주변에서 대부분의 물질들이 자석이 아니잖아. 이유가 뭘까? 한 새끼가 이렇게 돌면 한 새끼가 이렇게 돌아서 모멘트가 상쇄돼.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이게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 누굴까? 철과 니켈 같은 애들. 오케이? 네? 그럼 얘네들이 철과 니켈 애들 이렇게 보잖아? 그럼 재밌어. 철과 니켈 애들은 어떤 애가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하나가 이렇게 있어. 왜? 합치면 0이 돼.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어떤 약간의 좀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 이런 걸 이제 자기 구역이라고 하거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정렬된 애들이 있어. 이 정렬된 애들이 뭐야? 자석이야, 자석. 그러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 이렇게 정렬된 애들 놔둬. 그럼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 장이 생기면서 얘가 이 자기장과 나란해지려고 돌아. 토크야. 문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역이 합쳐져. 여기도 이렇게 구역이 합쳐서 돌아. 그럼 이게 바로 자화라고 해요. 매그니피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선생님 자화된 건 뭐야? 자석이야. 씨발 결국은.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얘가 자화가 되면서 여기가 N극 S극이 되면서 이걸 연결하려는 성질 때문에 자기력이 생기는 거야. 막 붙으려고 하잖아. 연결되려고.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질문 많이 했어. 선생님 자석은 왜 쪼개도 자석입니까? 쪼개봐. 또 NS. 쪼개봐. NS. 그럼 얘 쪼갤 수 있어? 없어. 이 새끼 원자야. 그러니까 NS는 없어지지 않는 거야. 뭔 얘기 알겠어요? 네? 또 하나 잘 봐. 그럼 얘를 막 치웠어. 그럼 이 자화된 게 유지가 돼.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됐죠? 다시 한번. 이 자화가 남아있는 거를 강자성체라고 해요. 그럼 이 자화가 없어지는 걸 뭐라고 하면 상자성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자성체의 특징이 뭐냐면 얘를 주변에 장량을 떼잖아. 그럼 원래 병신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얘는 자석으로 남아있는 거야. 근데 여기 좀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 뭐냐면 반자성체라는 애가 있어. 그럼 반자성체는 뭐냐면 보통은 자석을 이렇게 N극을 갖다 대잖아. 그러면 알아도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얘하기 인력이 생기는 방향. 이걸 외워. 얘네 둘은 인력이 생기는 방향으로 자화가 돼. 그러니까 얘가 N이면 얘가 S로 자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반자성체는 여기다가 NS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 얘는 거꾸로 여기가 N이 돼. 그러니까 이걸 외우란 말이야. 반자성체는 청력이 생기는 방향으로 자화가 되고 상자성체, 강자성체 인력이 생기는 방향으로 자화가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또 공통점. 얘네들의 공통점. 얘는 자화가 유지가 돼. 자화가 남아있어. 근데 얘네들은 자화가 남아있지 못하고 풀려. 그러니까 이런 걸 잔류작이라고 하거든. 잔류작이가 없어. 됐죠? 자, 요건 좀 적어놔. 엄마, 요건 좀 적어놔. 자, 거기다 적어놔. 247페이지다가. 이때 이거 문제 갖고 또 얘기할 거니까. 됐어요? 그럼 시험에 이게 작년 수능에 이렇게 나왔어. 엄마 작년 수능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작년 수능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자기장이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A 물질, B 물질, C 물질을 이렇게 놓고 자화를 시킨 거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맞춰봐. A하고 C를 이렇게 했더니 힘이 아무것도 없대. 자 그럼 말해봐. 누가 강자성체야? 바로 C가 강자성체. 왜? 강자성체만이 유일하게 자기가 남아있단 말이야. 얘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야. 병신인 거지. 그럼 말해봐. A하고 C를 이렇게 붙여놨대. 그랬더니 뭐가 생기냐? 청력이 생겼대. 그럼 C가 강자성체고 얘가 뭐야? 반자성체고 얘가 상자성체인 거야. 이게 작년 수능 문제야.
별거 없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자기장으로 갈 거야. 넘겨봐. 얼른 갈 거냐면, 자, 230, 244로 가봐. 244. 자, 그럼 이거부터 한번 해봐.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자석을 딱 놔두고, 자석을 이렇게 놔두면 여기 근처에 자기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철가루를 쫙 뿌려. 그럼 이렇게 쫙 하면서 이렇게 생겨. 이게 바로 뭐야? 자기장이 있다는 친구야. 근데 이걸 우린 눈으로 보고 싶어. 야, 잘 들어. 우리 이거 눈으로 보고 싶어. 그럼 아주 조그만 나침판을 이렇게 연결한 거야. 그럼 이 재밌게도 나침판이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빨려 들어가는 부드러운 선이 생겨.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 어렵다. 잘 봐야 돼. 이걸 자기력선의 수라고 해. 자기력선. 오케이? 근데 그 수가 얼마만큼 있냐라고 해. 다시 한번 자기력선이라고 하고 잘 봐. 이 자기력선을 우리가 이렇게 써. 요게 읽을 때 뭐냐면 파이야, 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요건 파이고 요건 정확히 하려면 파이야, 파이. 파이. 오케이? 잘 들어봐봐. 그럼 이게 단위가 웨버거든.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도 불러. 자기력선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봐. 자기력선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자기력선을 자속이라고 불러. 자속. 자기력선의 수를 자속이라고도 불러. 좀 어려운 말로. 우리 왜 선속 이런 말 들어봤어? 선의 묶음, 다발 이런 걸 선속이라고 하거든. 플럭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걸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 잘 들어봐봐.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 자, 면적이 에이리어 혹은 섹션이라고 하는데 얘가 단위가 제곱미터야. 그럼 이걸 나누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자기장이라고.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지만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뭐냐면 자기력 선의 선속의 밀도다. 그래서 자속 밀도라고 해요. 그 단위가 웨버 퍼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쓰는 건 테슬라, 니콜라스 테슬라 이런 걸 따는 거야. 그럼 여기서 봐봐. 말만 존내게 어렵게 썼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면적에 선이 몇 개 없는 애하고 선이 많아. 누가 자기장이 세? 얘가 센 거야. 돼? 그래서 이걸 가우스의 법칙을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A가 세냐, 자기장이 B가 세냐? A가 세지. 왜? 빡빡하잖아. 돼? 그러니까 선속이 많다는 게 뭐냐면 빡빡하냐, 헐렁헐렁하냐 이 얘기야. 말만 존내게 어렵게 써놓으라고. 내 말 뭔 말 이해되냐? 특히 이 자기력선은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 됐죠? 또 하나 아까 얘기했지만 촘촘할수록 강한 거야. 네? 어려운 얘기 아니지? 네? 특히 기억해야 될 게 기억해야 될 게 얘는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아. 알겠지? 됐죠? 근데 예외가 하나 있다. 어디? 자속 속은 S에서 N이다. 가끔 학교 내신에서 이런 거 물어봐. 나쁜 새끼들. 됐죠? 오케이? 외워도. 자, 이거 좀 써놔. 어디다 써냐면 244페이지에 이거 써놔. 좀 자세하게 써놔. 좀 자세하게 써놔. 그래서 뒤로 넘겨봐. 이런 거 족밥이잖아. 예를 들어서 거기 봐봐. 272페이지 43번 봐. 272페이지 43번 보면 자, 지금 막대 자석이 가가 있었는데 얘를 쪼갰어. 쪼개도 자석이라며. 그럼 스몰 A 써봐. 여기가 뭐야? N극. 스몰 B가 뭐야? S극이잖아. 그지? 그럼 항상 뭐야? N에서 나와서 S로 빨려 들어가니까 우선 찍어도 3번, 4번, 5번 이런 애 찍으면 안 돼. 이런 애들 서로 같은 극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1번 아니면 2번인데 N극으로 나와서 S극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답은 몇 번이 돼야 돼? 1번이 돼야 되겠지. 그죠? 2번은 거꾸로잖아. 근데 이제 이해돼요? 됐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이거야. 엄마,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야.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자석 근처에도 자기장이 생긴 거거든. 또 우리가 할 건 이거야. 이 흐르는 도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도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야. 사실 이건 되게 우연히 알아내. 이 덴마크의 그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침판을 들고 있다가 도선 근처에서 나침판이 도는 걸 우연히 본 거야. 사실 이 이전 시대만 해도 자기와 전기는 전혀 관련이 없더라. 자석하고 찌릿찌릿 전기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이걸 개발 후 전기와 자기의 통합이 엄청나게 일어나. 즉 이 다음 주에 배울 전자유도가 바로 거꾸로야. 자기가 전기를 일으킨다면, 아니 전기 근처에 자기가 있다면 자기 근처에도 뭐야? 전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걸 한 게 패러데이 법칙이거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 근처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자 여기 볼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 직선 전류부터 먼저 해볼게. 그럼 우선 아까도 봤지만 전자가 흐르는 방향의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가우면 자기장이었지. 이번엔 엄지를 전류로 해.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 요게 바로 뭐야? 자기장이야. 이게 사실 중학교 때 배우는데 애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이거야. 이렇게 있을 때 자기장이 오른, 이런 건 이제 앙페르 오른 나서 법칙이라고 하거든. N극을 놓으면 N극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우리가 바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앙페르 오른다고. 돼? 그러니까 이걸 측면에서 보면,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 여기가 전류가 흐르고 이쪽에 지금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거야. 이 표시가 이 표시야. 그럼 거꾸로 이 표시가 뭐야? 수직으로 나오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평면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돼? 그럼 여기가 거리가 만약 R 떨어졌다고 해볼게. 자, 여기가 거리가 R 떨어졌다고 해볼게. 그럼 결국 자기장은 KRI인데 넷이니까 그냥 외워. 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야. 그러니까 얘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좀 이따 원형 전류를 배울 텐데 원형 전류는 얘보다 파이만 더 커, 값이. 똑같은 상수지만.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됐죠? 그런데 이건 좀 외우는 게 좋은 게, 봐. 원래 이 세기의 공식이 이렇게 써. 자기장은 선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뮤 제로 곱하기 I다. 이걸 적분하면 이게 되거든요. 돼? 근데 우리 고교 과정은 좀 멀어. 그러니까 결론만 알면 돼. 직선 전류한 자기장은 거리가 멀수록 작아지고 전류가 셀수록 뭐야? 커진다라는 거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게 있어. 이게 앞에서 배웠던 전기하고 일맥상통해. 자, 무슨 얘기야? 우리가 앞에 전기력이 합성 전기력이 0이 되는 걸 배웠잖아. 그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고. 요게 되게 중요해. 오케이?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 연습 한번 해볼게. 좀 지우고 연습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돼. 여기 도선의 전류가 I1이 있어. 자, 여기 I2가 있어. 둘 다 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은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 선생님, 얘 있어도 상관없어. 뭔 상관이야? 얘 때문에 생긴 자기장인데. 그럼 여기 나오고. 재현이? 그럼 이 때문에 어떻게 되죠? 여기가 들어가고 나오고. 자, 나오고. 그럼 0이 될 수 있는 확률은 0. 뭔가 비슷하지 않아? 옛날 전기력 있을 때랑? 그래, 맞아. 그럼 이번엔 여기가 만약 0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R1이고 R2라고 하면 결국 얘가 만든 요 자기장, 노란색 자기장은 R1의 K의 I1이고 요 새끼가 만든 건 K의 R2의 I2란 말이야. 그럼 뭐 K는 똑같은 상수니까 결국 얘네들이 같으려면 전류의 비로 거리를 뭐하면 돼? 배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보다 훨씬 쉬워. 왜? 전기는 누트를 써야 되지만 얘는 누트도 필요 없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냐? 뭔 말인지 이해가 되냐? 다시 한번. 두 방향의 적선 전류가 동일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럼 전류의 비로 거리를 뭐하면 돼? 내분하면 되는 거야. 됐어? 자, 연습 한번 해봐, 얘들아. 250페이지 3번 봐. 암산 한번 해볼게. 그림은 무한히 긴 도선 AB가 있대. 250페이지 3번. 무한히 긴 도선 AB가 있는데 XY 평면이 서로 평행하게 누워 있는데 AB에는 I0, 3I0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점 P에서 자기장이 0이래. 그럼 1대3으로 내분한 점이네. 근데 여기서 A는 고정시키고 불을 플러스 X로 야, 그럼 봐봐. A를 고정하고 8m를 이동시켜. 그럼 8m를 또 뭐 할 거야? 1대3으로 내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있던 0 되는 거하고 새로운 0 되는 것의 차이가 얼마야? 그럼 2m겠지. 왜냐면 봐봐 여기 봐. 여기서 8m를 드릴 텐데 여기를 1대3으로 나누면 2m, 6m니까 2m를 여기다 끼면 되잖아. 내 말 못 만지 이해됐니? 재현이 됐어? 그러니까 만약 답을 내가 8m가 아니라 답을 내가 8m가 아니라 만약 12m로 해봐. 그럼 답이 얼마로 바뀔까? 3으로 바뀌지 않을까? 1대3으로 내고 나면? 뭔지 이해되지? 그치? 수학이지 뭐 사실은. 됐냐 안 됐냐? 됐어요? 돼? 자 그럼 하나 더 해봐 엄마. 이번엔 얘가 졸라 큰 새끼야 전류가. 자 근데 얘는 전류가 좀 족밥이야. 자 그럼 어딘가에서 0이 될까라는 거죠. 그럼 얘 때문에 들어가 나와. 얘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려야 돼. 들어가 나와. 자 0이 될 확률은 우선 여기는 아예 없고 여기는 있다고 하지만 여기도 없어. 왜? 아니 전류가 크고 가까운데 얘가 전류도 자꾸 먼데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번엔 뭘까? 외분이 아니라 내분이 아니라 외분이겠지. 즉 반대 방향일 때는 I1 대 I2로 거리를 뭐 하면 되는 거야? 외분하면 되는 거야. 자 1번 옆에다 이거 빨리 적어놔. 앞에 이제 249페이지 1번 옆에다 빨리 이거 적어놔. 이거 갖고 이제 관련 문제 좀 몇 개 풀어야 돼.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이거 두 개만 써. 자, 그럼 거기 1번 문제를 한번 봐봐.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야. 우선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거든. 답을 먼저 좀 찾아볼게. 249페이지 봐봐. 249페이지 1번을 보면 전류가 흐르고 무한히 긴 평행 도선 AB가 있는데 그린다는 가에서 X축의 자기장을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데 자기장의 방향을 종이면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양으로 한대. 골 때리네. 근데 지금 이걸 쉽게 말하면 나오는 방향을 양으로 하고 들어가는 걸 의미로 했는데 이걸 함수 관계로 나타냈는데 AB에 흐르는 전류 IB, IB의 세기를 구하래. 근데 지금 봐봐. 3D하고 4D 사이 뭐가 있어? 합성 자기장이 0이 있지. 그지? 제한이 되니? 합성 자기장이 0이 걸쳐 있잖아. 그럼 이거 외분이야 내분이야? 외분이네. 그럼 방향이 뭐야? 반대겠지. 그러니까 외분이니까 전류는 또 누가 셀까? A가 세겠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야. 돼? 근데 잘 봐. 답은 금방 찾아. 근데 지금 재현이 같은 경우는 이게 뭐야? 이 개소리. 뭐 이러고 있을 테란 말이야. 됐지? 돼?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 엄마. 별거 없어. 이래서 네 수업 배운 거 아니야? 잘 봐. 이게 전류가 아니면 여기서 만약 거리가 1m고 2m라고 해봐. 그럼 여긴 들어가는 자기장이니까 아까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0테슬라라고 한번 해봐. 그럼 얘 거리가 2배 되면 절반이 되고 또 거리가 2배 되면은 또 절반이 돼갖고 함수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함수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한번 그림을 제대로 그려볼게. 지금 얘가 전류가 이렇게 해서 전류가 뭔지 모르지만 되게 세. 얘는 전류가 족밥이야. 근데 중요한 건 두 녀석의 자기장의 가운데서 둘 다 양이야. 플러스란 얘기야. 그지? 그럼 얘 때문에도 나오고 얘 때문에도 뭐야? 둘 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나오지? 근데 얘 전류가 되게 크니까 이게 완만한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 이해되니? 이해됐어? 자, 이게 나오는 걸 플러스 자기장을 했거든? 그럼 여기가 거리가 1m일 때 여기가 10테슬라라고 하면 여기가 2배 되면 5테슬라. 여기가 또 2배 되면 2.5테슬라. 이걸 함수적으로 표현한 거야. 근데 봐라.
얘는 전류가 이쪽으로 흘렀을 거야. 그래야 이쪽으로 나오지. 근데 얘는 전류가 좀 작아.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 이런 씨.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하고 얘를 합쳐보면 얘는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야. 돼? 근데 얘가 얘를 좀 갉아먹긴 하지만 0은 안 돼. 왜? 얘가 전류가 세거든. 근데 얘는 어느 정도 갉아먹다가 나중에 얘가 이겨버리는 거야. 여기가 아까 여기 있는 거야. 자, 빨리 그려봐. 직접 그려봐. 자, 너희들이 이제 그려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다음 주에도 좀 더 해줄 건데, 엄마, 너희들이 그려야 될 게 그 옆에다 그려. 얘하고 얘가 완벽하게 똑같은 전류가 서로 방향이 바뀔 때, 반대일 때 그려. 이것도 그리고, 자, 만약 얘가 똑같이 여기하고 여기가 완벽하게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위로 올 때 그림을 그려야 돼. 이걸 그려야 다음 주에 문제를 더 풀어줄 수 있어. 빨리 한번 해봐. 자, 그려봐. 이걸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뚫고 들어가는 걸 몰랐어. 예, 방향은 똑같이 폼을 따를게요. 나오는 걸 양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나오는 걸 양으로. 천천히 해봐. 이걸 알아야, 이걸 왜 미리 알려줄게. 이걸 알아야 다음 주에 도선이 3개를 할 수 있어. 도선 3개가 얘들아, 도선 2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도선 2개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은 이미 암기를 해놔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도선이 3개 나오거든요, 요즘 거의 문제가. 그럼 도선 3개를 풀려면 도선 2 플러스 1이니까 2개는 외워놔야 돼. 오케이? 잘 봐. 그럼 얘부터 한번 해볼게. 이게 어떻게 되지? 자, 얘부터 해볼게. 슉 하면 여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맞죠? 자, 그럼 얘도 해봐. 슉 하면 여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근데 중요한 건 잘 봐봐. 합성을 하면 이렇게 되고, 얘가 좀 갉아먹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고. 선생님 0이 없네요. 당연하지. 왜? 1대1 외분이 올 수 있어. 그렇잖아. 그럼 재밌는 게 있어. 봐. 얘는 가운데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가 나와. 이런 걸 보통 뭐라고 그래? 우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알아도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면 자기장, 합성 자기장이 우함수 꼴의 형태가 나와. 됐어요. 그럼 얘가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들어가. 나와. 그럼 여기는 나와. 들어가. 그럼 선생님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얘는 합치면 좀 올라가고 합치면 내려가고. 그럼 얘는 재밌지만 여기가 원점은 아니지만 여기를 원점처럼 생각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기함수 꼴이 되는 거야. 기함수. 그러니까 얘는 기함수 꼴이 나와. 마치 원점 대칭인 것처럼 여기. 그럼 그냥 한장 냄새 한번 보여줄게. 냄새 한번 보여줄게. 자, 도선생이 뭔지 냄새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여기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여기서와 여기서는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방향은 뭐야? 반대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쓰는 도선은 무한도선이니까 여기도 지금 나오고 여기도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이라고. 그렇죠? 그럼 얘하고 얘를 섞는 거야. 자, 어떻게 섞냐? 기가 막혀. 두 도선이 A하고 B가 B도선이 이렇게 있어. 간격이 동일해. 자, 그런데 여기 가운데 C도선이 쫙 전류가 흘러. 그런데 여기서 거리가 또 동일해. 그리고 뭐를 하냐? 여기와 여기서 합성 자기장이 세도선의 합성 자기장이 0이 돼요. 자, 그럼 얘가 바로 뭐 하냐면
이 새끼하고 자 얘네 둘 섞어놓으면 왜요 갑자기? 한번 해봐. 이도선이 이렇게 흐른다고 해볼게. 그럼 얘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과 얘 때문에 나오는 자기장인데 거리가 똑같아. 그럼 세개가 같지. 여기하고 여기가. 그럼 여기서 0이 되려면 이 두 도선이 만든 자기장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양쪽이 대칭인데 여기서 세기가 어때야 돼? 얘가 들어가는 B가 돼야 되고 얘가 들어가는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되지? 그럼 가운데를 기점으로 양쪽 떨어진 거리가 같은데 두 도선의 자기장이 서로 세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이거예요. 그지? 내 말 이해되니? 돼?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걸 외워놓고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선의 세개 문제는 도선 2 플러스 1이야. 빨리 다 적어놔. 빨리 다 적어놔. 아, 빨리 그림을 깔끔하게 그려봐. 아, 이래서 도선을 외우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문제를 풀어줄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이거만 끝낼게. 이 문제가 뭐냐면 뒤로 넘겨봐. 25번이거든. 한번 해봐, 25번. 그럼 25번 볼래? 그럼 전류의 방향 A, B가 같다. 이거잖아. 전류의 방향 같다.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글쎄요. 그럼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자 25번이야. I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한번 머리를 써볼게. 머리 써볼게. 그냥 얘가 지금 I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얘가 I 25번. 됐어요? 얘가 그냥 I라고 한번 해볼게. 우선 전류의 방향도 찾아보자. 얘 때문에 나오는 자기장인데 얘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돼야 되게 이쪽에. 선생님 근데 얘도 있잖아. 얘는 거리가 머니까 의미가 없거든. 재현이 되니? 다시 한번. 얘 때문에 나오는 자기장이야. 그럼 얘네 둘이 같은 방향인 걸 알아. 기함수 꼴이니까. 근데 여기는 얘 0에 가야 되니까 얘 때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전류가 1로 해야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얘가 I라고 했는데 얘를 I라고 한번 해봐. 그럼 재밌게도 얘 때문에 나오는 애랑 얘 때문에 들어오는 애가 같아. 그럼 얘 때문에 나오는 애가 살아있어. 그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전류가 I보다는 조금이라도 커야 돼. 그래 그걸 뒤지게 해갖고 0이 되지. 그래서 얘는 I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지금 R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봐봐. 얘 때문에도 트로가 여기 R점이야. 얘 때문에도 트로가 얘 때문에도 트로가 얘 때문에 나오지만 의미 없어. 족밥이잖아. 자 그러니까 디귿은 자 수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간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우선 잠깐만. 지금 얘들아 내가 오늘 시험 시간표를 다 받아놨거든요. 다음 주에 내가 직전 시간표를 알려줄 건데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 엄마 시험이 조금 먼저 끝나는 학교는 한두 주 더 쉴 수도 있어. 오케이? 왜냐면 시험이 안 끝나는 학교는 계속 문제 풀고 뭐하고 할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저기 뭐야 직보는 아마도 온라인으로 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밴드를 쓰거나 오케이?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 그 전화기 중에 저거 있어. 영상통화 기능이 있거든. 그렇게 해도 되고 정말 내가 시간이 괜찮으면 올 수도 있는데 좀 쉽지는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미리 문제를 좀 많이 풀어놔야 되고 다음 주에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각자 학교 기출문제를 갖고 와. 돼? 그러니까 와서 풀어도 되고 풀어와도 상관은 없어. 알겠죠? 그래서 각자 학교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안 푼다고 뭐 병신되고 이런 건 아닌데 학교 선생님 출제자가 바뀌지 않았으면 이왕이면 풀면 좋아.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자 시간이 조금 일찍 올 사람은 일찍 오세요. 6시 수업인데 한 5시 와서 문제도 풀고 질문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문제 많이 풀고 옆에서 질문도 많이 받고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녀 진도도 조금 다시 한번 너 해설지도 갖고 와야 돼. 마도통도 갖고 오고요. 갖고 올 수 있는 자료는 다 갖고 와. 그래서 다음 주에 직전 대비 시간표도 알려줄 거고 문제도 좀 많이 풀고 해설도 해주고 자녀 진도 있는 친구들은 좀 많이 할 거야. 알겠죠? 됐죠? 번호도 됐고 연력과 풀어 와야 되고 상대성 이론 풀어 와야 되고 제어기도 지금 상대성 이론하고 전자기 반도체 부분 해갖고 와야 되고 알겠지?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